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일본 신석기 시대의 제천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신석기 시대는 지금부터 한 15,000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일본 신석기 시대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동북아 제천 문화의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흑룡강 일대를 하류 일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그 요 파란색 강줄기가 흑룡강입니다. 흑룡강이고 흑룡강 하류 그 흑룡강 여기서 갈라지는 강이 오소리강이라고 그 오소리강의 중간 지점에 있는 여기가 소남산 중국에서는 샤오난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부터 그 한 15,000년 전에 신석기 문화 고톡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굴이 됐었고요. 그 이어서 9,000년 전에는 그 홍산 문화보다 1,000년 앞서는 그런 고급 옥기들이 제천 의기들이 발굴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문명이 제천 문화가 이렇게 요서 지역으로도 건너가고 이 북쪽으로도 가고 한반도로도 이렇게 내려오고 근데 이 문화가 결국 일본 열도로도 이렇게 건너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산 문화에서 발굴된 유적들이 이런 돌로 된 무덤과 제단, 무덤 겸 제단이 있고 이런 옥기들이 이렇게 발굴되고 이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시포프카 문화에서 발굴된 옥기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본에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신석기 시대에. 대륙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려면 배가 있어야 되겠죠. 한반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고대 신석기인들도 배를 타고 어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울산 방구대 암각화도 새겨져 있지만은 그런 우리나라는 8,000년 전, 지금부터 자그마치 8,000년 전에 창녕 비봉리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통나무 배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런 조몬 시대 도리하마 1호 통나무 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본에서는 더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시기는 우리가 조금 더 앞서고 있어요. 시기는 좀 더 앞서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배들을 타고 고대인들도 고기잡이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를 타고 건너갔을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소남산에 옥기묘에서 옥기가 굉장히 많이 발굴됐는데 그 옥기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간 결과가 이 사진입니다. 소남산이 여기죠. 여기서 오소리강 여기서 시작된 동북아 제천 문화가 그 요서 지역 흑룡화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고 한반도로도 내려오고 이 중국 내륙으로 그 황하 양자강 쪽으로도 이렇게 내려가게 돼서 이 일대에서 옥기가 이렇게 신석기 시대 옥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신석기 시대 제천 문화를 이제 살펴볼 건데 특히 일본 중부지방 그러니까 교토와 오사카를 기준으로 보면 그 북쪽의 신석기 문화하고 그 남쪽의 큐슈라든가 이쪽하고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 중부 이북 지방은 환상열석이라든지 그러니까 돌로 만든 큰 둥근 제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반해서 중부 이남에서는 거의 일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은 중부 이북 지역의 일본 신석기 시대 제천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신석기 시대는 그 BC 14,5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000년 정도까지 갑니다. 그때 고토기들이 나타나요. 유명한 곳이 이제 그 일본 북부지방의 아오모리현의 오다이 야마모토 유적과 그 옆에 그 초자쿠보 유적 둘 다 아오모리현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 지역의 그 나가노현의 미코시바 유적 여기에서 그 첨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오다 야마모토 그 아오모리현에서 나온 마제석기 이런 거는 타재로 만들고 끝부분만 이렇게 갈아서 국부 마제석부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화살촉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신석기가 되면 그 돌로 만든 석기들이 작고 사냥하기 좋게 작은 짐승들을 사냥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톡이
아까 오시퍼프하고 소남산에서 발굴된 토기처럼 고토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두기, 아까 그 소남산 문화에서 발굴된 이런 개소나무 이파리 형태의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첨두기가 있었죠. 그 일본에서는 형태가 비슷하죠. 이렇게 이런 첨두기들이 요건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 정교하게 만든 첨두기들 가지고 사냥도 하고 제이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남산 고토기, 이거는 오다 야마모토 흰석기 토기, 거의 토기 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아까 소남산 문화에 그 돌로 만든 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제천 의기 제사장들이 그 폐용했던 옥기들이 있었죠. 근데 일본에서도 옥기들이 일본 신석기 시대 옥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 등장한 옥기는 일본 자체 생산이 아니고 대륙에서 건너온 그러니까 수입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 중부 지방 중에 여기 상야 유적, 구아노 유적, 그 다음에 시모 가마다 유적, 그 다음에 오코시 유적, 네고다 유적. 이제 지금부터 한 7,000년에서 6,000년 사이에 이 중부 지역, 도쿄가 어디 있죠? 요 어디 있죠? 그러니까 이 중부 일대에 대륙에서 건너온 옥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다 대륙에서 건너온 건 아니고 중요한 옥기들이 대륙에서 건너온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나온 옥기는 일본 학자들이 그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이건 국내 일본산이 아니다 이렇게 발명이 돼서 논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옥기가 굉장히 뭐 중국의 소남산이나 홍산문화보다는 조금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 굉장히 고급 옥입니다. 그 색깔이 또 백색 옥은 또 굉장히 귀해요. 옥 중에서도 뭐 녹색이나 황색 이런 게 많다고 하고, 그 이 옥은 그 요동반도 수암에서 난 옥이 유명한데 이 옥의 산지는 어딘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여기 시모 가마다 유적, 하겜전 유적에서 나온 건데 이 나카무라 요시유키라는 학자하고 두 분이 이걸 2020년에 논문을 쓴 걸 제가 그 유라시아 문화 학회지에 제가 번역을 해서 올린 바 있는데, 이 흰색 옥기거리 이게 대륙이나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온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소남산 쪽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쪽이 옥문화가 가장 먼저 시작됐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열도의 신석기 시대에는 그 돌로 만든 그 제단이나 무덤이 많다고 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돌로 샀는데 주로 원형으로 샀습니다. 일본 신석기 적석 단청의 특징은 돌로 무덤과 제단을 만드는데 원형으로 만듭니다. 대부분입니다. 이게. 자, 요거는 그 일본 신석기 중에 지금부터 6,000년 전, 아까 옥기가 7,000년 전, 6,000년이었는데 여기는 6,000년 전에 처음으로 그 대규모의 적석으로 어떤 환상 취락이 등장합니다. 취락이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죠. 등장하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학자들은 그 도나츠 모양 이렇게 환상으로 보고 있고요. 입지는 주변에 큰 산이 둘러져 있고 평야지대에 이렇게 유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가노현 중부지방 아큐 유적이라는 유명한 유적입니다. 유명한 유적이고, 여기 보면은 이것들이 다 이제 주로 무덤이 많고, 한가운데가 여기 핵심 유적이 입석이 있어요. 돌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 주위에 이렇게 환상으로 돌로 무덤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입석인데, 입석은 동부가 그 제천 문화의 표지 유물 중에 적석으로 단을 산다 했는데, 홍산 문화나 저기 소남산에서는 입석 형태는 아직 잘 안 보여요. 근데 일본에는 이렇게 입석 형태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입석이 하나 있고 주변에 이렇게 2열로, 2열로 이렇게 입석을 늘어놓은 형태로 여기 아까 핵심 중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뭐 다양한 형태, 요거 비슷한 다양한 형태로 해가지고 적석군이
요 주위에 이렇게 뺑 둘러 무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 이런 게 둘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아큐 유적에도 옥기가 역시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는데, 옥의 품질은 그 초창기 7,000년 전 대륙산 옥기보다는 품질이 떨어져요, 갈수록. 이런 게 품질은 떨어지만 어쨌든 옥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옥기들은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되는 거하고 형태가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열석이 최초의 환상열석이라 할 수 있는데, 시기가 이제 지금부터 6,000년에서 5,000년 사이 정도에, 여기는 와빠라 유적, 상원 유적인데, 이것도 나가노 현전 중부 지역입니다. 여기서 발굴 결과 원형 복원을 해보니까 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를 이렇게 환상으로 2개의 서클을 만들어 놨어요. 환상 열석이죠. 근데 그냥 둥글게 하는 게 아니라 돌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 영국의 그 환상 열석은 대규모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규모는 훨씬 작지만은 어쨌든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무덤도 아니고 이거는 제단 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사 유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단. 그래서 제천 유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이렇게 옥이나 석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환상 열석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아까 지금까지 종원 전기 7,000년부터 5,000년 사이에 전기의 제천 유적을 말씀드렸고, 중기는 한 1,000년 정도 이어지는데, 이때는 그 신석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전기에 이어서 환상 칠학이 또 발달하는데, 그 속에 한가운데는 이렇게 제사장들의 무덤으로 보이는 이런 무덤군이 있고, 그 주위에 또 무덤이 있고, 그 주위에 그 방형, 네모난 그 건물터가 이렇게 둘러지고, 그 주위에 칠학, 이런 형태로 해서 집도, 마을도 환상으로,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된 게 일본 전기와 중기의 그 칠학 시설의 특징입니다. 집도 그 칠학지도 둥글게, 무덤도 둥글게, 제단도 둥글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런 제2용 유적들이, 유물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용도인지는 요거는 보면 한반도의 그 별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하고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런 옥석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인물상도 있죠. 그 다음에 중기를 이어서 후기, 조문 후기는 그 지금부터 4,000년에서 3,000년까지 한 1,000년 정도 유지가 됐고요. 사실은 이게 전기부터 후기까지 그 일본 신석기 시대에 한 10,000년의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유적과 유물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여기 짧은 시간 동안 이걸 일일이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그 발굴 보고서와 발굴량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짧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후기가 되면 환상열석이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고, 중부 지역에서 시작됐던 환상열석이 홋카이도까지 확산됩니다. 이게 이제 오유 환상열석이라고, 여기가 아키타현, 여기도 일본 북부, 일본역도 북부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쌍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지금 도로가 이렇게 가운데 나 있고, 여기 만자 유적, 이게 노나카도 유적인데, 여기 한 4,000년에서 3,500년 전,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당군 조선 전기쯤 되겠죠. 그때 이런 신석기 문화, 우리는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었죠. 근데 여기는 일본은 신석기가 우리나라 삼한시대까지 계속, 삼국시대 시작될 때까지 이어지죠. 그게 일본 신석기가 굉장히 긴 시간인데, 보통 일본 신석기 하면은 뭐 예전에는 그냥 수렵 고기 잡고 사냥하고 뭐 조개 캐 먹고 이런 형태의 어떤 미개한 문화로 인식이 많이 되었었는데, 그 고고학 발굴 결과에 의해서 이 당시에도 기후가 신석기 전기 중기에는 따뜻해졌다고 해요. 따뜻할 때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어떤 밤나무 재배라든지 그런 어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문화가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환상 열석 이런 것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규모가, 이 만자, 왼쪽이 만자인데, 요게 지름이
52cm, 52m. 그 다음에 오른쪽 게 44m. 그러니까 꽤 크죠. 이런 것들이 신석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물론 이게 이제 일본 학자들은 논쟁이 많아요. 이게 정체가 뭐냐, 그 무덤분이냐, 아니면 제단이냐 논란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동북아 일대의 그 제천 문화의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돌로 무덤이나 제단을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모신상, 여신상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모신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천 의기들, 옥기나 석기들이 나온다는 거, 그런 특징인데, 그런 전통으로 보면 그 소남산에서 이어진 그런 제사문화, 제천문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좀 전에 본 오유 환상 열석에 두 개의 환상 열석이 있는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요거 가운데 끝까지 보면 한 세 겹이라고, 삼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두 개가 가운데 선을 이렇게 이으면은 이게 하지, 여름의 하지의 일몰 방향하고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원인데, 작은 그림은 요런 그 무덤 형태, 돌 무더기들이 쫙 둘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둘려져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인골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역시 일본 북부의 아오모리현에 여기도 삼중 환상 열석입니다. 가운데 중앙대, 내대, 외대 이렇게 삼중으로 환상 열석이 둘러져 있죠. 그 홍산문화 같은 경우는 보면 그 5,300년 전에 그 우하랑 유적에 대규모의 3층으로 만든 적석 재단이 나왔었죠. 피라미드 형태의 재단도 나오고. 근데 일본에서는 막 층수를 높여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유적은 거의 없고 평면형인데 이렇게 삼중으로 나오고 이런 형태로, 규모는 어쨌든 대규모의 환상 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를 모식돌을 그린 형태. 그러니까 돌을 이런 식으로 해서 뺑 돌린 거예요. 이렇게 환상 열석이 일본 중부 이북 지방에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다는 거, 홋카이도까지. 그 다음으로는 그 일본 특히 후기 쪽으로 가면은 나무 기둥으로 제단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나무 기둥. 대체로 원형이, 환상이 많고 방형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왜 만들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역시 이건 아오모리현에,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인데, 이 유적이 신석기 시대 복합 유적인데, 여기는 뭐 도로도 있고 무덤군도 있고 이런 큰 대형 나무 기둥 유적도 있고, 하여튼 그 토기하고 모신상 조각들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요거는 집터입니다. 대형 집터고, 요건데 이게 지금 나무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이렇게 올렸는데, 요거는 학자들이 어떻게 복원할까 하다가 그냥 이런 형태로 복원했는 거고, 실제로는 기둥은 6개인데 어떤 형태가 되는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여기 있고, 이 사람이 서 있는 거하고 구덩 크기를 보면은 구덩이가 엄청 큰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큰 거는 1m가 넘는다 합니다. 이 지름이. 이 고대 신석기인들이, 이게 5,600년 전이잖아요. 그 돌도끼를 가지고 1m가 넘는 밤나무들을 어떻게 잘라서 이동을 해서 세웠을까? 이게 건축학자들이 봐도 이게 이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든 거. 그리고 왜 만들었을까? 뭐 이걸 뭐 제사 유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제단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방형 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로만 제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나무 기둥으로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원형 제단을 보게 되는데, 환상, 목주, 제천시설. 목주라는 거는 나무 기둥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나무 기둥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게 대부분은 밤나무,
밤나무가 썩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무 뿌리가 아직도 물하고 같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게 5,000년, 600년 전에 나무 기둥이 땅속에 남아 있어요. 일본은 그 땅이 좀 수분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사람이 서 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있네. 6개. 6개의 환상 목주열이고 여기 출입구 시설이 2개가 더 있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4,000년 전 쇼라쿠지 유적에서 나온 환상 목주열입니다. 요거는 그보다 좀 더 시대가 내려가는 2,800년 전에 도야마현의 환상 목주열. 나무 기둥이 역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만기, 좀 더 시대가 내려가서 3,500년 전에 야제 유적. 여기도 나무 기둥이 엄청 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돌로 이렇게 조석이라 그래서 판판하게 돌로 깔고 입석을 3개를 또 세워요. 세우고 주변에는 나무 기둥을 일자로도 하고 원형으로도 하고 이런 제2시설, 이게 마을 한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제2시설입니다. 제천 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대 환상 목주열은 주로 특징이 일본 서부 해안에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서부 해안 말고도 시가현이라든지 군마현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일본 서부 해안에서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 최근에 여기 이시카와현 지진으로 유명한 데이기도 했는데 여기 일대에서 이렇게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요거는 밤나무를 통으로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둥글게 한 거고, 이런 거는 이제 통나무를 한 거고, 요것도 반제제, 요거는 통나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무덤도 없어요. 무덤도 안 나오고, 입지가 아주 좋은 곳, 바닷가라든지, 약간 언덕배기에 사방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재단 유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천 문화 유적의 특징은 중국하고 다른 거는 나무를 이용한 제천 시설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은 특히 모신상이 많이 나옵니다. 어미 모자 해서 모신상, 여신상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흙이나 돌로 하는데 흙으로 빚은 모신상이 많이 나오는데 남신상은 거의 없습니다. 수십만 개의 모신 토우의 파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정도가 남신상 정도고 대부분은 모신상, 여신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게 가장 일찍 나오는 모신상, 요거하고 하나 더 있는데 가요미 이지리 유적이라고 지금부터 한 12,000년에서 9,000년 전에 한반도 초기 신석기 모신상도 이런 형태, 몸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모신을 이렇게 많이 모셨을까? 흑룡강 하류의 오시퍼프강 문화도 그러고, 중국 홍산 문화도 그렇고, 모신상이 많이 나오죠. 모신상이 많이 나오는데, 왜 모신일까? 그 의미를 선도 사관 역사에서 바라보면은 모신은 어머니가 태아를 이렇게 베고 태아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형태를 어떤 그런 걸 창조주라고 봤을 때 어머니가 제일 가깝겠죠. 시기가 표현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기에너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선도 경전에서는 천부경에서 보면 천부경이 1로 시작해서 1로 끝나고 하나에서 셋으로 나눠지지만은 셋은 다시 하나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1기, 3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어떤 근원의 에너지를 1기라고 한다면 천지인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3기라고도 하는데 그런 생명 에너지를 민간에서는 마고라고도 하고 삼신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삼신 하나님.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어떤
물질화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 우주의 근원의 세계의 어떤 근원의 에너지, 뭐 하나님이라 해도 좋고 삼신이라 해도 좋고 마구로 해도 좋은데 그런 인격화는 시켜서 표현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근원의 에너지를 뭐라고 할 것이냐 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신상을 또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본 모신상은 아까 12,000년 전에 조몬 조기에 등장하고 나서 그 뒤로는 전기에는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조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다가 중기, 그러니까 한 5,000년 전부터 이렇게 머리가 달린 이렇게 모신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특징은 이 회로 문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가슴에서 시작해서 배꼽까지 이렇게 회로 문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특징이죠. 요거는 여성의 가슴을 상징하는 거고, 그 엉덩이 쪽에도 이렇게 회로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 모신상은 이런 회로 문양이 많습니다. 저는 기 문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모신상들은 이제 파편으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을 할 수 있거나 완전한 형태로 나오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요거는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조몬의 비너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부터 5,000년 전 중부 나가노현 다나바다케 지역에서 나온 건데 여성의 가슴과 볼록한 배 그리고 엉덩이 이런 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머리에 보면 정수리에 회로가 그려져 있어요. 원형 회로. 원형이 그려져 있죠. 사람의 그 머리를 백회혈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게 숨구멍이라 그러죠. 백회혈인데 여기는 그 한국 선도에서는 하늘의 천기를 받는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기운을 받고 땅속으로도 기운을 지기도 받는데 이 하늘의 기운을 받는 곳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묘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이 이렇게 찢어진 눈 형태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조몬시대 그 모신상 이것도 보면 약간 찢어진 형태 이렇게 눈이 돼 있고 가슴에서 이렇게 이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아이를 뵌 임산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몸 앞뒤 좌우로. 요거는 조몬의 여신이라고 해서 요것도 굉장히 예술적인 미가 아주 높고 5,400년 전에 신석기인들이 만든 어떤 굉장히 예술적인 미가 높은 모신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에서는 또 이런 십자형 형태의 모신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하트 모양, 얼굴이 하트 모양이고 눈은 약간 이렇게 눈 뜬 듯 감은 듯한 그런 눈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형상이죠. 그리고 몸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양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삼각 가면 중공토우라 그러는데 머리에 삼각 가면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몸에는 이렇게 회로문이 막 그려져 있어요. 회로에. 그러니까 기운이 이 세상에 일기, 삼기라 했던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막 몸속에서, 우리 몸속에서 기운이 돌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서 기운이 회로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하트 모양의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그 동심원 모양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쫙 감서 새겨져 있어요. 요 다리에도 새겨져 있고,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하트 모양의 토기가 모신상이 있는데, 요거는 흑룡광 하류에 그 오시포프카 문화의 좀 후대 5,000년대에 나온 토기에다가 하트 모양의 이 신상이 그려져 있어요. 약간 외계인처럼 생겼는데 유사면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합장토라고 해서 앉아서 무릎 꿇고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앉아서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장토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거는 중공토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서 중공토인데 좌우 이런 대칭형의 어떤 굉장히 잘 만들어진 토우입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산 모양의 토우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토우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형 두상 토우가 발견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게
남신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도 보면 일자형으로 찢어진 눈을 하고 있고, 머리에는 뭘 모자를 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남신상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유적에서 다른 신상들도 출토되었는데 전부 모신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모신상일 가능성이 많겠다,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부엉이형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본 신석기 조기와 전기는 몸통만 나오다가, 이 가슴 부위를 한 토가 나오다가, 이제 중기부터는 머리와 발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때는 그냥 후기가 되면 전신이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데,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도 보면은 가슴 꼭지가 있고, 눈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죠. 눈을 감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을 뜨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유명한 차광기 토우라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많은 지역에서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빛을 가리기 위한 토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일본 학자들은 지금은 그 이름에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명상형 토우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눈을 거의 일자형으로 이렇게 거의 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모신인데, 모신이면 이 사람들은 숭배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을 왜 감고 있냐는 거죠. 이렇게 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몸에는 역시 회로 문양이 이렇게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입니다. 신. 종원인들이 모시던 신. 요거는 만기, 지금부터 한 2900년 전.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일본 신석기 한 10,000년 이상 동안 수많은 토우와 적석, 무덤과 제단, 나무 기둥들이 나오는데, 그 모신상의 특징이 머리나 온몸에 새겨진 기문양, 머리 백회혈부터 해서 온몸에 기문양이 새겨져 있고, 눈은 찢어진 눈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얼굴은 이렇게 약간 티켓한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흑룡강 하리의 50법과 문화에서도 그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삼각형 가면이나 하트형,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토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부 이북 지역의 신석기 제천문화의 특징으로는, 저는 동북아 제천문화의 뿌리인 흑룡강 하류 또는 오소리강 지역의 오시퍼프카 문화나 서남사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최초로 박사학위 논문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으로 돌로 만든 제단이나 무덤, 그 다음에 옥기나 석기를 가진 제사장들의 제천 의기,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린 수많은 신상들, 이런 특징들이 동북아 제천 문화 요소와 상통하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옥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륙산 옥기가 조기 말부터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대륙에는 잘 보이지 않는 환상 목주열 같은 게 있고, 또 대규모의 환상 열석이 일본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신석기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신상들이 나온다는 거. 이것도 크게 동북아 제천 문화의 표지 유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신석기 시대의 제천 문화를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볼 수 있겠는데, 기존에는 샤머니즘이다, 조상숭배다, 애니즘이다, 이런 관점이 현재까지도 대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새롭게 보는 이유는, 아까 앞서 살펴본 대로 그 많은 무덤들이 돌로 만든다는 거예요. 돌로 원형으로. 원이라는 것은 하늘을 뜻하는 거죠. 원방각 중에 원은 하늘인데, 그걸 이중, 삼중을 하기도 하고, 무덤이든 제단이든 원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천 의기인 옥기가 그런 동북아 어떤 신석기 제천 문화의 계통을 잇고 있다는 거, 모신상.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일본의 긴 시간에 신석기 문화도 결국은 이 소남사 문화의 계통을 이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소남산에서 시작된 동북아 제천 문화가 한반도로도 내려오고 서쪽으로 요서 지역으로 들어가고 홍산 문화를 만들고 요하 문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황하, 장강, 거미세로까지 퍼지고 그 다음 몽골, 일본 열도도 안 건너갔겠습니까? 네, 일본 열도로도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만 년 이상의 신석기 제천 문화의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동북아 제천 문화와 환동의 제천 문화. 그래서 동북아 제천 문화를 크게 보면은 그 9,000년 전에 소남산에 그 적석 무덤과 옥기를 중심으로 한 문화에서 시작한 것이 서쪽으로 요하 문명과 홍산 문화로 전파가 되고 그 전에 백두산 서편에도 이런 제천 문화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사방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이 요하 문명이 이렇게 서부해안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서남산 문화가 이 산맥 중간에 이렇게 한반도의 동해안의 산맥을 따라 이렇게 바닷가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석기 문화는 이렇게 바닷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이 홋카이도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배를 타고 바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부 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기 말 전기 시대의 어떤 제천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9,000년 전, 여기는 한 7,000년 전부터 그런 적석 무덤과 제단, 옥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2,000년간의 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시작됐고, 이 일본 열도 남부는 문화가 또 다릅니다. 이 중부 이북하고는 환상 열석 같은 것도 일절 나오지 않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바라본 관점은 이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반도에 지금까지 그 동북아 제천 문화의 역사, 시작점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그 나오는 한국인들의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그 제천 문화. 그 제천은 제사와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사와 축제가 같이 어우러진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하늘의 제사를 먼저 지내서 우리는 천선이다. 우리의 시작은 생명의 근원의 에너지 하늘에서 왔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는 상하, 빈부, 귀천 없이 모두가 모여서 심지어 제수까지 방문하고 언제? 10월이 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국중대회를 열어서 같이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페스티벌을 한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있었는데 그런 시작이 결국 어디서 시작됐느냐 볼 때 소남산과 백두산과 이런 데서 시작돼서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